헌법재판소가 내린 결론의 핵심은 이겁니다. 국가가 법의 위헌 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했다면 법원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고 위헌 법령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이 만들어 놓은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정을 위반한 법원의 재판은 2026년 3월 12일 헌법재판소법 개정으로 법원의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청구가 가능해졌지만 30년 전이죠. 1997년에 헌법재판소가 법원의 판결을 취소한다는 결정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례를 연구하면 어떤 경우에 법원의 재판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헌법재판소 1997년 12월 24일자 96-172 결정입니다. 당시 헌법재판소 결정문 주문을 보면 주문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법재판소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무슨 말이냐면 과거 헌법재판소법 68조 제1항에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었잖아요. 그런데 법원의 모든 재판이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없고, 만약 법원의 재판이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함으로써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했는지 심판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한정위헌이라고 하는데요. 뭐뭐라고 해석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판단을 헌법재판소가 했던 것이죠. A라는 분이 서울관악구에 임야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89년에 이 임야를 매도하는 거래를 했는데 3년 뒤 1992년에 강남구청장으로부터 양도소득세 7억 3천만 원의 고지서를 받습니다. 당시 소득세법에 따른 계산이었는데요.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해 과다한 세금을 산정을 했었고, 세금 산정 기준이 되는 소득세법 조항이 위헌의 소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분은 법원에 이 부과된 세금에 대해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패소를 했어요.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결정적인 사건이 생깁니다. A 말고 다른 분들도 이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면서 근거가 된 법령의 위헌을 구하는 심판을 청구를 했었던 거죠. A가 대법원 결과를 기다리고 있던 1995년 11월 30일 헌법재판소가 소득세법 해당 조항에 대해서 위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정확히는 한정위헌 결정이었어요. 법 자체가 위헌인 것은 아니다. 하지만 무엇이라고 해석하는 한 위헌이다라는 결정입니다. 이제 A 입장에서는 다 됐다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해석하는 한 위헌이라고 했으니까 대법원도 당연히 그 결정에 따라서 원심을 뒤집어 줄 거라고 생각을 하셨겠죠. 그런데 헌재의 한정위헌 결정이 있은 뒤 5개월 뒤 1996년 4월이죠. 대법원이 A의 청구를 기각하는 결정을 합니다. 심리부속행 기각은 아니었고요. 판결 이후에 이렇게 설시합니다. 구체적 사건에 있어서 당의 법률 또는 법률 조항의 의미, 내용과 적용 범위가 어떠한 것인지를 정하는 권한, 곧 법령의 해석, 적용 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 전적으로 대법원을 최고법원으로 하는 우리 법원에 있다. 한정위헌 결정이라는 것은 헌재의 견해를 표명한 데 불과하고, 이와 같이 법령의 해석이 우리 법원에 전속되어 있는 한 어떠한 영향을 미치거나 기속력이 없다. 법령의 해석은 대법원에 있기 때문에 헌재 위헌 결정은 우리를 기속하지 않는다라고 한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대법원은 헌법재판소가 그렇게 해석하면 위헌이라고 결정한 그 방법대로 법을 해석했고 A의 상고를 기각했던 거죠. 그래서 A는 다시 이 판결에 대해서 헌법소원을 청구를 한 거예요. 그런데 당시 헌법재판소법에는 법원의 재판은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다는 조항이 있었잖아요. 이걸 헌재가 어떻게 해결했냐면 주문 1,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 본문의 법원의 재판에 헌재가 위헌으로 결정한 법령을 적용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재판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도 내에서 헌법재판소법은 헌법에 위반된다 라고 결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주문 2. 대법원 1996년 4월 9일 선고 959 11405 판결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주문 3. 피청구인 모 세무서장이 1992년 6월 16일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 금 7억 3,600만 원 등을 부과한 처분은 청구인의 재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두 기관 사이에는 오랫동안 갈등이 있었습니다. 특히 한정위원 결정을 놓고요. 대법원은 법조항 자체가 살아있으니 한정위원 결정은 법 해석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의견일 뿐 기속력이 없다고 봤고, 헌법재판소는 우리가 위헌이라고 한 방식으로 법을 적용하는 건 우리 결정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봤습니다. 이 두 기관의 입장이 정면 충돌한 게 바로 이 사건이었어요. 헌법재판소가 내린 결론의 핵심은 이겁니다. 국가가 법의 위헌 심사권을 헌법재판소에 부여했다면 법원은 그 결정에 따라야 한다. 헌법재판소 결정을 무시하고 위헌 법령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이 만들어 놓은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그 결정을 위반한 법원의 재판은 그 자체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원칙을 30년 전에 처음으로 확립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난 올해 2026년 3월 12일 헌법재판소법이 개정되면서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이 공식적으로 도입됐습니다. 법원의 재판도 일정한 요건 아래 헌법소원의 대상이 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요건 중 1호가 바로 법원의 재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취지로 재판함으로써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입니다. 바로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됐던 그 상황이 지금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3항 제1호에 그대로 담겨 있는 겁니다.